지난 시간에는 벡터와 스칼라를 이용해 물리량을 설명하는 방법을 배워봤고, 이번에는 그 물리량 중 하나인 가속도 운동에서 특이한 케이스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파트를 거칠 것입니다. 자, 역학을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전에 이제 변이와 속도, 그다음에 가속도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동거리, 그다음에 속력, 그리고 가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은 이제 스칼라가 되는 것이고, 이 위에 있는 것은 벡터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은 어떤 원리적인 측면에서 혹은 깊이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학이 아니다 보니까는 물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학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외워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느냐, 약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변이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변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적분이라든가 부정적분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하느냐, 시간 t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고전역학에서 시간 t는 절대적인 물리량이니까 이에 따라서 갈릴레이 변환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따라서 이제 이 시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두시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변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이냐, 저는 이제 앞으로 강의에서 xt 라든가 그냥 x라든가 표현을 할 것이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vt, velocity, 그 다음에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acceleration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것입니다. 물론 속력과 가속력, 그러니까 이제 속도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하면은, 혹은 변이의 크기는 아니고 이동거리, 그러니까 이제 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하면은 이제 속력을 구하는 것이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하면은 가속력을 구하는 것이고, 변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속력의 방향을 표시를 안 했다 그러면 속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가속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이제 이 가운데, 이것은 이제 좀 생소해서 그런 것이고, 여튼 그래서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x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dx dt는 vt가 될 것이고, 등속 운동이라면은 이제 얘가 상수가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dv dt는 이제 가속도가 되는 것이겠죠. 벡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성분으로 표현된, 그러니까 x가 i t ft i 더하기 gt j 더하기 ht k hat 이렇게 돼 있다라면은, 요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벡터도 마치 함수처럼 그냥 미분해 주시고, 그냥 벡터의 성분들을 이제 단위 벡터들을 곱해 주시면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이제 증명이라든가 원리를 설명드리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이제 미분해서 이렇게 된다, 혹은 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x 더블 더트는 a,
얘는 V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V를 미분한 것이다 보니까는 요 DT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이렇게 속도 변이 가속도의 관계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가속도와 속도 변이가 실질적으로 무엇이냐는 가속도가 나중에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물리량인데 많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속도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 가속도 그리고 등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등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 합니다.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x를 2차 미분한 것, 시간에 대해서 얘가 일정하다, 이 가속도가 일정을 하기에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역시 나중에 근본적으로 배우게 되겠지만은 등 가속도 운동에서 어찌 보면은 가속도 0인 이제 등속도 운동을 볼 수 있겠지만은 가속도가 0인 등 가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 안에 포함시키고 싶네요. 여튼 이제 우리 주변에서 대부분 가속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등가속도 운동,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은 이렇게 했을 때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등속도 운동을 하는 무이체는 R자 힘이 0이다. 그러니까 그 무이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 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R자 힘이 0인 어떠한 무이체는 정지에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한다 라고 지금은 간단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힘이 일정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등가속도, 가속도가 이제 벡터다 보니까는 그러면 힘이 주어지게 되는 방향도 일정하게 되겠죠.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면은, 가속력이 일정하다라면은 이제 방향은 다르겠지만은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등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이 가속도 A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볼 거냐? 우리가 그래프 세 부유의 그래프를 기억을 하게 될 건데요. 전부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등 가속도 운동이 아니라 등속 운동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등속 운동이다 보니까는 얘가 일정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면적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1로 갈수록 일정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정한, 여기일 수도 있겠고 여기일 수도 있겠고, 여튼 기울기가 일정한 그런 그래프가 되겠죠. 다르게 말하면은 여기의 기울기가 기울기가 이제 여기 되는 것이죠. 속도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 속도라고 봐도 됩니다. 이제 기울기가 그에 따라 변해주면 되니까. 그럼 기울기가 이제 그에 따라 변해주게 되면은 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등 가속도 운동에서는
이러한 곡선이 되게 됩니다. 이게 원점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속도가 등속 운동에서는 이제 0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얘의 기울기는 0이고, 그러니까 말했다시피 미분의 관계에 적분의 관계에 있다 보니까는 0을 적분하면 어떤 상수가 될 것이고, 이 밑에 일정한 사각형 넓이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1차 함수 형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이 가속도가 일정하다 보니까는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질 것이고, 얘를 적분하면은 말했다시피 이러한 꼴이 나오게 되는데, 다시 이러한 꼴을 적분했을 때 이 사다리 꼴의 적분 점점 커지면서 적분을 했을 때는 2차 함수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여기의 기울기는 A, 그 다음에 여기의 기울기는 속도가 점점 증가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점점 증가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가속도가 주어져서 이 V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V에다가 어떠한 가속도가 더해질 건데, 어떤 값이 곱해져서 이러한 것이 이제 어떠한 t에 대해서 주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등 가속도 운동 공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가속도 운동 파트에서는 물론 이제 역학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 가속도 운동 공식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기호를 설명을 할 건데, V0 같은 경우에는 초기 속도를 의미하고, V 같은 경우에는 t초 후의 속도를 의미하며, A는 등 가속도 운동 공식에서의 가속도이므로 일정하겠죠. 그 다음에 X0 같은 경우에는 초기의 위치, 그리고 X는 t초 후의 변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아니고 5가지의 공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쓰여진 책도 있지만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이 3개만 있어도 되는, 3개만 암기하고 있어도 되는 그 3가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5번째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속도나 다른 약간의 억지스럽게 만든 공식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식을 적어보면은 V는 V0 더하기 AT, X는 X0 더하기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그리고 V제곱에서 V0의 제곱을 뺀 것은 2A 델타 X이다. 여기서 델타 X는 위의 공식을 이용해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X 마이너스 X0가 되겠죠. 나중 변이에서 지금 현재의 위치의 변이를 빼주는, 혹은 이 통째로 이제 변이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X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공식을 이제 유도를 하게 될 건데, 이 3가지 공식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유도하게 됩니다. 2번째와 3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울기나 넓이 중 하나만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2개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첫 번째 그래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는 가속도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앞서서 가속도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가속도의 정의에서 이제 평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순간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균 가속도는 말 그대로 데이터 t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 간격과 그 다음에 나중 속도에서 그 다음에 현재 속도, 초기 속도를 빼준 것이 이제 가속도가 되는 것이고, 이 델타 t 다시 표현을 하면 데이터 t분의 데이터 v인데, 이 데이터 t와 데이터 v가 어떠한 간격이든 간에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평균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을 때, 순간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v가 어떤 t에 관한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v를 t에 관해서 전미분한 것이 가속도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순간 가속도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데이터 t가 0으로 갈 적에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속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접선의 길이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속도, 순간 속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텀이 좀 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간격으로 표현하여 어떠한 구간이 존재하고 그 구간의 양값의 평균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순간 가속도는 어느 지점을 정하여서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그때의 이제 미분 값,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라 순간 값이 되는 거겠죠.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순간 속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속도를 얘기를 했으니 이 그래프로 다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이제 초기 x0 변이가 존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안 한다라면은 안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0에서 출발을 했다라면은 x0가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v0 초기 속도가 0이라면은 이 역시 0이 될 것이고, 이 절편이 이 아래로 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에서 두 가지 기울기와 넓이를 말씀드려 보면은,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속도겠죠. 그 다음에 넓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이 값이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 초기 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할 때는 이 변이가 얘는 음의 값, 얘는 플러스 값, 이 구간 동안에 변이를 구하라 했을 때 넓이의 음의 넓이, 양의 넓이를 합하여 그 값이 총 변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초기 속도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음의 변이로 가는 경우 없이 0보다 큰 변이로 출발을 하여 시작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넓이가 바로 변이가 되는 것이고, 그 변이의 값은 t에 관한 적분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울기 역시 t에 관해서 이 그래프의 함수 식을 이용해서 바로 한 후에 이제 공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넓이를 구함으로써 한 번 더 이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말했다시피 이 VT 그래프에서의 이제 함수식을 이제 표현을 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혹은 이렇게 가속도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제 v-v0분의 t가 a라는 그러한 식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x는 원래라면 위에 거를 이제 t에 관해 적분을 하면은 이제 바로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적분을 사용하지 않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제 이 x0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적분을 하게 된다라면 적분 상수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더라도 이제 초기 속도 초기 조건이라고 해서 이제 초기 변이 초기 상태 위치를 나타내는, 그것은 이제 xt 그래프를 통해서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x0에다가 이 vt
더하고 2분의 1 AT 제곱이란 식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번 과정 역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그래프에서 넓이를 보시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x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의 넓이는 x 변이이기 때문에 넓이를 구해보면은 이 사각형과 삼각형을 나눠서 이제 구할 것인데, 뭐 혹은 사다리꼴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뭐 여기를 이제 v 임의의 속력 임의 t에 관한 속도라고 보시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넓이가 이제 뭐냐 2분의 v0 더하기 v 곱하기 이 시간 t를 해주게 된다라면은 2분의 v0 t 더하기 2분의 1 vt가 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 1번식을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v는 v0 더하기 at였기 때문에 다시 써보면은 제곱이 됨으로써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 되겠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쓴 x0가 0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사실은 유도를 할 적에 적분 과정에서 이제 적분 상수 초기 조건을 생각을 해주면 되지만, 여기서는 불편한 점이 여기서 x0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시간 t가 흐르고 난 뒤에 변이가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한, 빨간색으로 계산을 한 그러한 부분이고, x0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식을 유도를 할 건데, 세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 이제 t를 소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v-v0 나누기 a를 이제 t의 자리에 대입을 해주게 된다라면은 두 번째 식에서 대입을 해주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x, a, v에 관한 관계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해줘야겠죠. 만약에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한다라면 항등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된다라면은 t에 관한 식으로 이제 나타내지 않고 t를 소거하여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까 실수를 한 것이 여기에 v0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번째 식에서 만약에 x0를 좌변으로 넘기게 된다라면은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는데, 위 식과 아래의 식의 표현의 차이겠죠. 즉 뭐냐면은 위에 두 번째 식에서는 x를 이제 t에 관한 함수, 즉 t에 관한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 이 새로 적은 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변이가 되어서 t에 관한 변이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즉 이것은 변화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자체로 위치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식을 아마도 대부분의 식들이 이제 x를 변이라고 생각하여, 위치가 아닌 변이라고 생각을 하여 이 x에 관한 식을 x0를 제거를 하여 이러한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위치가 아닌 변이가 되어서 이쪽의 원점을 지나는 그러한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겠죠. t에 관한 함수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다시 써 보면은 대입을 하여서 v0에 a분의 v-v0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a에 a분의 v 마이너스 v0의 제곱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x0 a분의 2a로 통분해주게 되면은 더하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식을 잘 보시면은 날려 주시고 이것도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2a분의 마이너스 v0의 제곱 v제곱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다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을 넘기게 된다면 델타 x가 되어서 2a도 함께 넘겨주면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 식이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여기에 델타를 붙이게 된다라면은 x가 위치가 되는 것이고 붙이지 않게 된다라면은 x 자체가 변이가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공식을 유도를 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